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입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부동산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는데 머리 스타일하고 좀 오도고 똑같죠? 오늘 연거푸 지금 2개, 3개 찍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근로자라서 조금 저희 사무실에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뭐 유튜브 찍으라고 하니까 빨리 찍어야죠. 많이 찍어놔야지 또 바쁠 때 못 찍으니까. 그래서 지금 옷하고 머리 헤어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옷을 360을 입고 다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무조건 주택 사라. 그럼 왜 사야 되냐? 서울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자가 줄 서서 기다리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은 서울 주택이 왜 부족하냐? 이 이유를 알아야지 과감하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은행빚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서울 주택 부족이 한 게 작년 가을에인가 서울시에서 말씀하기를 오피스텔까지 다 합쳐서 주택 보급률이 한 96%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주택 보급률은 한 110에서 120%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100명 있어요. 주택도 100가구 있습니다. 그럼 딱 주택 보급률 100%잖아요. 그런데 이사는 못 가요. 평생 거기서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돌아가면서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그러고 하려면은 한 10% 정도, 많게는 한 20% 정도는 주택이 더 있어야지 원활하게 이사도 가고 한다는 이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림잡아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 정도, 20% 정도 지금 집이 부족한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래서 제가 무조건 집을 먼저 사라는 게, 내 집 마련하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수요자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무슨 또 수요자가 줄 서서 기다리나? 자, 들어보세요. 매년 11월 정도 되면은 수능을 봐요. 그렇죠? 그때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다 짐 싸두고 서울로 옵니다. 수능 만점자들은 다 서울로 와요. 수능 잘 본 사람도 다 서울로 옵니다.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우리나라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좋은 데 다녀야지 출세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카이대에 갔어. 4년제 하고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나는 우리 고향이 좋아하는 내려갑니까? 물론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안 가죠. 졸업하면은 서울에 있는 회사 취직하려고 그러고 대기업 취직하려고 그러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니까 다 서울에 있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실예로 하나 드려볼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손님이 이제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이 대전 사세요. 아들내미가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래서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또 인류대학 다 합격했대요. 동네 잔치도 벌이고 경사난리하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근데 이 아들내미가 또 효도하려고 서울에 있는 또 좋은 회사에 또 취직했대요. 말 들어보면은 오 취직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막 박수 칠 정도로 너무 좋은 데 들어갔대요. 근데 이 아들내미를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오피스텔 전세라도 하나 구해주려고, 원룸 전세라도 구해주려고 서울에 와서 딱 보니까 미치는 거죠. 대전에 그때 집값이 34평형이 한 2억 정도 갔었대요. 근데 송파구 문정동에 오피스텔 전세가 그것도 1호평 8평 전용 면적이 그런 거 보니까 1억 6천 7천 대전에 뭐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이잖아요. 이래서 하소연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분이 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대전에 있는 분, 대구, 부산, 광주, 그 다음에 기타 중소도시들 공부 잘하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짐 싸두고 옵니다. 저도 짐 싸두고 서울로 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서울에 왔고 자리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와야 돼요. 왜? 서울에가 그나마 일자리 많고 서울에서 또 다녀야지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출세를 하잖아요. 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야 됩니다. 이래서 서울이 항상 수요자들은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 또 하나 하죠. 또 뭐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과잉 공급도 맞습니다. 근데 이 과잉 공급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강남하고 너무 멀잖아요. 인천, 계양 이번에 상기 신도시 있죠? 거기 보면 인천 바로 위에가 또 김포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건단 신도시. 신도시가 3개나 들어갔어요, 그쪽에. 근데 거기서 강남까지 출퇴근요? 못해요. 할만 하겠죠.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그런데 힘들잖아요. 왔는데 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신도시를 3개나 만들어 놨어요. 참 양주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그 다음에 저기 뭐 별내 위에 또 상기 신도시 있잖아요. 과연 이런 데서 신도시를 만들면 과연 사람들이 그쪽 갈까? 참 저도 걱정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서울에는 너무 공급이 없어서 또 걱정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그 다음에 공급 이런 걸 모든 걸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강남 같은 게도 지금 재건축 못하게 초과 이익 환수제 지금 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좀 조정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찬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요. 왜? 언제까지 떨어질 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세요. IMF 금융위기 겪으면서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이래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전세 사신 분들 조금 힘내보세요. 나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전세 자금 대출도 안 받은 상태에서 뭐 4억, 5억 전세 살아. 그리고 내 집은 없어. 참 좀 답답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본인들 생각이 또 그랬는데 본인들 다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나중에 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면 또 가격이 또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9%, 10%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준금리 1.75% 됐잖아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니까 또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뭐 꼭지점에 왔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하반기 때는 금리를 한번 내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안 내리더라도 1.75 금리 내려가면 1.5 그래서 뭐 더 이상의 금리나 예전같이 막 10% 이럴 때는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많이 오르면 한 4%, 한 3% 수준에서 될 것 같은데 이자 내고 좀 시간만 지나면은 뭐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계속 살면 되잖아요. 또 그걸 놓고 팔아요. 5년, 10년 이상 살면은 은행 이자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부동산 정보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아주 좋은 건데 부동산 규제 정책하고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 잘했죠? 근데 가끔 이제 말이 좀 꼬이는 거는 있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구독하기 누르면은 계속 연관 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나고 또 좋은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